어렵게 시간 냈네요. 낙찰 가는 김에 오늘 또 마침 물번 6개 중에 5개 썼거든요. 허그가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빨리 끝났어. 12시 안 돼서 끝났길래 시간이 좀 뜨더라고. 주안동에도 최근에 받은 거 정리할 게 있는데 거길 잠깐 갔다 갈까 아니면 시흥을 갔다 갈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시흥 갔다 오면 딱 맞겠다 했는데 조금 약간 좀 넘쳤잖아요. 시흥에서 좀 머리 아파가지고.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 저분 인천의 반지하에서 만났던 느낌이 든다.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나?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 첫 수업을 재작년 12월 말쯤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작년 한 2월까지 들었나 수업을. 그때부터 계속 열심히 달려와서 그럼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지금 낙찰을 몇 개 받은 거예요? 선생님? 낙찰 13개요. 작년 초부터 하셨으니까 13개 낙찰 받은 거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 누구보다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사셨고 부족함이 없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죠. 또 학교 선생님 하다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때려치고 프리랜서로 지금 프로그래머로서 살아가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오셨구나, 그런 환경도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셨는지 우선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같이 영상 찍었던 게 거기 하객동이었나? 네, 하객동. 하객동 반지하에서 그때 당시에 3개 받았나? 네, 처음에 시작하면서 거의 3개를 받았어요. 이틀에 걸쳐서 3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걔는 월세 다 나간 거 네, 가까이. 그럼요. 바로 거의. 근데 정말 생각보다 인천이 새가 진짜 빨리 빠지던데요. 내놓고 1, 2주 이상 걸렸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내놓자마자 1, 2주 만에 임대가 다 나간 거고. 그럼 아까 13개를 낙찰 받으셨다고 했는데 3개는 영상 찍었을 때쯤 바로 임대가 나갔었던 거고, 요 13개는 다 월세? 전부 다 월세죠. 전부 다 월세? 근데 아직 잔금은 이제 다 냈는데 네, 최근에 받은 것들이 그죠? 아직 있잖아요. 명도 안 된 게 하나 있고요. 지금 수리 중인 게 2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월세 받고 있습니다. 3개는 최근에 받아서 얘는 명도와 수리하는 거니까 공실인 거고, 그 중에 10개가 월세를 받고 있는 거네? 그죠? 이게 우리한테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실례가 안 되면 총 10채에서 받는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세에서 한 650 정도 됩니다. 와, 650이요? 예. 훌륭하네요. 640인가 뭐 그럴 거예요. 반올림 하면 650? 그럼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총 월세는 650선 정도 되는 건데, 반올림에서 요 650 말씀하신 거는 매출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있으셔서, 그리고 대출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거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네. 좀 굳이 필요할까? 왜 받아야 되냐. 왜냐면 어. 그때는 돈이 좀 있었거든요. 현금이 누구보다 또 넉넉하다 보니까 굳이 뭐 대출 받고 받나, 내 현금으로 사면 되지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까 언뜻 얘기하신 거는 지금 13채가 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이 네, 달라졌다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여쭤보기 전에, 그러면 650만 원 월세를 만드는 동안 선생님은 대출은 비율이 좀 작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았어요. 그러면 월세에서 이자를 내는 거 당연히 있을 거고, 원금 내는 것도 있어요? 원금 내는 것도 있어요. 일부 있는데 순 월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650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제외하면 순 월세는? 원금 나가는 건 사실 내 통장을 돈이니까. 잘 정리가 안 돼서 네. 그리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순서가. 맞아요. 그건 맞아요. 어디에다가 당연히 내가 비용을 처리하나에 네, 따라 제 다른 돈이죠. 것 같아요. 그럼 이자만? 이자만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이자만 100? 그러면 500 중반은 되네? 수리 중인 것도 계약은 됐어요. 이미. 아, 두 개 남았다, 2개. 그럼 11개네? 예, 11개에서 650. 이 2개도 거의 뭐 정해져 있는데 아까 동생 그것도 포함한 거예요? 네,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자만 제외하니까 11채에서 550만 원? 네, 맞아요. 정도의 순 월세를 거의 1년 반 만에, 선생님 월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중간에 너무 가셨는데. 만드셨다라면, 이 정도면 1년 반에 제 교육생들 손 안에서 상위권이죠, 제가. 그럼요, 손에 네. 꼽죠. 이 정도 성과면. 열심히 했어요. 오늘도 입찰을? 입찰하고 왔어요. 입찰을 다녀오신 거고, 최근에 낙찰 받으신 것도 수리 보는 것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잠깐
늘렸다고 왔어요. 이 정도 성과면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하시면서 아이도 태어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은 덜한가요? 아이가 있으니까 좀 더 자산을 더 축적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져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목표도 사실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11채 임대 완료된 거에 순월세 550 된 것도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더 달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목표가 더 상향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을 하는 거는 순월세 한 1,000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시세 차익 하고 싶은데 그거를 네. 이제 바로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2년 보유하고 네. 일반 가세로 파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다면 월세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모아서 아직 네. 2년이 안 됐잖아요. 2년이 아, 돌아오는 중간중간? 것부터 기존에 했던 했던 것들? 것 중에 2년이 돌아오는 거를 팔아도 되고 재계약해도 되는데 한번 매매도 한번 같이 올려놔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또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또 낙찰 받고 이렇게 계속 굴려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고민을 하던 건데 이 방향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거는 1년 반 전에 만났을 때 투자를 시작할 때의 현금 보유량과 지금의 집을 이렇게 늘려고 월세를 650만 원 만들다 보니까 또 오면서 내가 직접 해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필요성을 좀 작게 생각을 그죠? 했는데 굳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선생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통해서 선생님 앞으로를 계획하는데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하다 보면 선생님도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또 누군가는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1년 반 해가지고 순월세를 550 만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렇죠. 좀 알려달라고. 시간 순서대로 우리 해보죠. 예. 뭐 처음에 낙찰받은 게 만났던 반지하가 1번 낙찰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죠? 명도가 기억나기로 빨리 명도가 된 제일- 걸로. 네, 맞아요. 그 전에 두 개를 같은 주안동이었나? 날 받았어요. 주안동에 하나, 숭이동에 하나. 그 이게 다 미추홀구. 예. 경매 성지라고 하는 미추홀구를 또 거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분당 쪽에 사시다가 그쪽에 사시던 분들은 제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인천에 대한 선입관 같은 건 좀 없었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미지랑 그게 안 어울린다는 마개 생각도 인천 막 이랬었는데. 그 이미지가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자주 가보는 곳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서울 촌놈이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처음 시작을 인천 물건으로 낙찰을 받았던 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월세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것도 있고 인천이라는 곳이 인구도 지금 2등 아닌가요? 인천이? 그리고 인구도 계속 느는 추세고 싸게 받을 수 있고 물건도 제일 많고 물건도 많고 월세는 근데 싸지 않고 모든 게 완벽한 편이니까. 어쩌면 인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 덕분에 그리고 경매 물건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전세 사기 물건이 넘치고 있는 곳이 선생님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추홀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관이 생겨서 입찰하는데 경쟁이 상대적으로 그죠. 뭐 다른데- 그게 쉬웠다는 맞아요, 얘기는 맞아요. 아닌데 다른 데보다는 같은 컨디션에 같은 월세 물건이면 인천이 확실히 좀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도 되게 많이 갔는데 결국 낙찰되는 거는 좀 인천이 비율이 좀 높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 숭이동을 먼저 해볼까요? 숭이동 빌라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서 영상 찍고 갔던 데가 숭이동이었나? 맞아요. 짐 꽉 차 있었는데. 그거는 끝나고 나서 상태만 같이 봤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낙찰은 얼마를 받았어요? 그거 8,600만 원. 8,600? 그리고 집 컨디션도 되게 좋고 주차장도 있고 보안문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준신축 빌라라고 생각은 드는데 8,600이면 훌륭하다. 그때 선생님이 초기 때 받은 거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걔는 대출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오로지 현금으로. 현금으로 훌륭하네. 그러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은 처음에 하실 때는 현금이 어느 정도 갖고 출발을 하셨는지 굳이 대출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주식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 뭐다 합치면 2억은 좀 넘었던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이걸 시작하면서 양가에서 증여를 그때 영상에서 또 얘기해줬죠. 양가에서 증여를 1억 5천씩 받아서 투자금이 3억을 더 받았네. 네, 그래서 받고 주식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또
투자금이 올라서 또 투자자분들이 주식도 한 7, 8천 정도 수익이 또 있었어요. 아, 그럼 그동안에. 중간에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온 예. 거네요. 중간에 투자금이 늘어났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현금 있다 보니까 8,600 정도는 우선은 내 돈으로 해보자. 부채를 활용하는 게 현금 흐름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금리가 좀 비싼 대출을 굳이 내가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처음에는 있어서 얘는 대출 없이 8,600을 그럼 부대 비용까지 해서 뭐한 그때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집이 워낙 괜찮아가지고. 어. 그때 청소하고 네. 보배하고 근데 짐이 전 세입자 놔두고 간 집에 꽉 차 있어서 그 선생님이 처분해주기로 한 거냐? 그거 그냥 그럼 제가 버려드릴게요. 버려달라길래 폐기물 처리하는데 근데 60만 원 들고 100 한 2, 30 정도 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해서 부대 비용까지 해도 9천 초반? 예, 그 정도? 여기서 혹시 월세를 얼마 받으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1000에 70. 1000에 70? 이거 방 3개짜리잖아요? 예, 방 3개, 화장실 2개. 훌륭하네. 예, 근데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생각보다 더 좋았어, 컨디션이. 나중에 받아봐도 요 정도 컨디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집이. 처음에 너무 좋은 처음 집을 받은, 받아서 얘도 공실 기간 짧게 한 1, 2주 만에 예, 세입자를 맞아요. 거의 바로. 그래서 1000에 70 받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주한도 그거는 이제 투룸 오피스텔. 그러면 얘는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7,120만 원. 7,100에 얘도 그럼 대출은 안 받았어요? 오피스텔도 좀 금리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출 없이 이것도 그냥 전액 현금으로 대출 없이 얘는 월세 얼마 받았어요? 5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얘는 투룸이어가지고 시세가 좀 작았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집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집 한데 컨디션은 이게 2010년식인가 그런데 뭐 연식 대비 완전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식 대비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이것도 수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거의 바로 됐어요. 이거는 청소도 안 하고 임차를 마쳤어요. 그래도 명도할 때도 수월했었나 봐요. 이게 제일 쉬웠어요. 명도가 그냥 나가시던데요. 일부 배당 받으시는 게 있는데 못 아, 받은 일부? 돈이 좀 많으셨어요. 30-40% 배당 받아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최고점 면제금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나갈게 하더니 나가시더라고. 명도에는 스트레스 없이 아무것도 임대도 거의 바로 대신에 원래 1000에 60에 올렸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500에 60에 해달라 그래가지고 대신에 청소 다 하신대요. 자기가 청소 안 해줘도 되고 뭐 이 상태로 들어와서 자기가 하신다 그래서 500에 60에. 그러면 내 에너지를 아껴주면 뭐 이 정도 양보하는 거 사실 보증금 보증금은 이 당시만 해도 크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500 받으나 1000 받으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좀 빨리 들어요. 빠지는 게 그럼요. 기분이 좋았고 그냥. 처음에는 빨리 월세 경험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요 3번까지 하고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3번 물건까지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받은 거니까 3번 물건이 우리 하객동에서 반지하. 만났던 반지하 걔도 수리할 것들이 많았어요, 있었던 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리 잘 해서 세입자까지 낙찰을 그때 7,300 7,300 받은 거고 그래도 얘는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가 싸더라고요 여기는. 대출을 5,800 받았습니다. 5,800? 그러면 이거는 딱 계산에 맞게 80%? 얼마 나올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물어본 적은 없고 금리 얼마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자세로 저도 하고 싶다는 욕구도 있긴 한데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1, 2천 더 나오고 덜 나오고가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 중요한 거 오로지 수익금이다. 이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네. 투자금이 다 써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돈 이만큼 갖고 있어도 조그만 물건이라도 우리 물건이 거의 뭐 1억대 정도 되는 거니까 쑥쑥 빠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얘는 80% 대출을 받아서 월세는 얼마에 나갔어요? 얘도 500에 60. 500에 60. 근데 2번 물건도 500에 60이고 3번 물건도 비슷한 가격대에 낙찰받아서 500에 60이긴 한데 수익금은 당연히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 다 남는 거고 대출 이자가 없다 보니까 근데 3번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자 납부하고 나면 그래도 한 40만 원 돈 이상은 한 2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이자만 한 40 정도 그리고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건 2천 정도 쓰고 40 남는 거랑 2번 물건은 7천 쓰고 60만 원 받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돈이 없이 항상 투자를 지금도 제가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대출을 이래서 받는구나. 아니, 지금 대출 되는 그게- 것만 막 찾아보고 있고. 투자금을 아껴 놓는다는 생각 피부로 느낀 거라고 그죠? 생각도 들어요. 그죠. 옛날에 대출 지금 금리 비싸도 대출 받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요즘에 좀 그렇죠. 들긴 또 하죠. 하필 또 대출 규제까지 생기니까 대출에 대한 아쉬움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세 개가 그때 우리 초반에 만났을 때 했던 거니까 선생님도 저 만나기 전에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는 이게 진짜 조금
조그만 빌라가 월세가 잘 들어올까? 그리고 세입자분들이 계시면서 고생시키지는 않을까? 세입자들은 월세는 잘 그래도 예, 월세를 한 달 밀린 적은 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확인도 잘 안 하고 한 2달에 한 번씩 통장 보면서 잘 들어왔었나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 정도 보면은 거의 밀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 내주세요. 그래서 세 개를 거의 200만 원 돈을 딱 만들어 보니까 피부로 느껴보니까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이 이후로는 중간중간 연락을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받은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받은 건 어디예요? 그때 막 오산에서도 막 고생하고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오산도 엄청 고생했죠. 집이 완전 썩어 문드러진 집 네, 한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받은 게 오산 거네요. 그 원룸이었나? 그거 엄청 싸게 받은 거 아니에요? 예, 3,400에 받았거든요. 오산에 한 10평 좀 안 돼요. 9점 몇 평인데 이제 거실 있고 방 하나가 따로 있는 분리형 원룸?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뭐 1.9룸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이제 분리형은 1.9는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요? 아, 이게 거실 주방이 이렇게 예. 크게 나눠져 예, 있나? 좀 나눠져 있어서. 거실 주방에 방이 하나 있는 구조가 네, 맞아요. 낙찰은 3,400이면 네. 지금까지 1억 다 이하로 하긴 했지만 3,500짜리면 또 유독 작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부담 없이 접근했다는 그렇지. 생각도 들어요. 그게 또 그 당시에 그 옆 건물이랑 뭐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아, 물건 번호로? 다 썼어요. 그냥 싸길래 수익률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차고 넘칠 것 같아서 그냥 다 썼는데 그거 하나 된 거예요. 아, 물건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네. 최저가로 좀 주워 먹어야겠다라는 네, 포지션으로 여러 개 입찰? 한 몇 개? 대여섯 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하나만 걸려라 했는데 다행스럽게 하나가 걸려가지고 이거는 덩치가 또 작다 보니까 대출도 당연히 안 받았어요. 요거는 마음고생을 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때 일단- 사진을 좀 보여주셨던 것 예, 같은데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영상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완전 천장도 다 아니 벽이랑 천장이랑 다 곰팡이에 다 썩어가지고 그 방문을 열기가 좀 무서워. 시체 나올까봐 방문을 열기가 좀 무섭더라고. 물 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나 보다. 예, 맞아요. 되게 오래 비어있어.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연락 받았는데 당연히 누가 살 줄 알고 쓰고 네. 왔어. 연락 계속 안 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 고작 3개 해봤지만 일단 잠금을 냈죠 그냥. 네. 앞에 관리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물어보니까 네. 공실이었대요. 그래서 문 따면 되겠네 하고 땄는데 그 상태였던 거죠. 아. 만약에 제가 그 잠금 내기 전에 땄으면 이건 불허가 취소. 신청해도 무조건 냈을 그런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런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이제 잔금을 내고 나서 알게 네, 됐으니까. 내고 문을 따니까 네. 어쩔 수 없었지 고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네. 건넜으니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죠. 생각해서 그러면 그때 낙찰가는 저렴하긴 했지만 수리를 수리를 1,000만 원 썼어요. 아, 그래도 1,000만 원에 수리비 한 거면 선방한 게 아닌가? 그죠. 근데 마침 다행히도 화장실은 또 깨끗하더라고. 아. 안에가 타일이라 그런지 깨끗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변기랑 세면대는 갈았어요. 다 갈았는데 타일 작업은 따로 안 했고. 안 근데 해도 그때 곰팡이도 많고 누수 있었던 게 위층에서 위층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탑층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게 2층이고 3층에서 물이 좀 샜었나 뭐 아. 그랬던 것 같은데 다 고친 것 같더라고요. 아. 열었을 때도 다 말라 있었어요. 곰팡이만 가득하고 아. 전기도 끊겨가지고 한전에 그래요? 무슨 재검사도 받아야 되고 계량기도 뭐 설치해야 되고 뭐 서류 써서 낼 것도 많더라고요. 사용 신청해야 네. 되는 거니까.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때 수리했던 것들은 겉모습이 그렇게 곰팡이 많고 누수 자국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누수만 아니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누수에 대해서는 이미 수리는 된 거고 겉에 모습만 수리했나 봐요. 네. 그래서 화장실은 다행스럽게도 변기통은 뭐 세면대 정도만 바꾼 거고 그때 누수 때문에 천장 네, 뭐 천장 무너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천장 무너졌었어요. 그럼 천장 새로 천장도 하고 목공 다시 한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돈이 좀 많이 천장 들었겠네. 목공 다시 하고 벽도 나무를 대서 석고보드를 다시 쳤어요. 아, 그 작업들이 돈이 네, 좀 그래- 비싸긴 네, 한데.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은 배움을 줬던 수리에 관해서 네. 또 선생님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근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산해보면 이게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생각이 좀 맞았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또 평수가 작다하니까 선생님 잘 알겠지만 작은 평수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또 낙찰을. 이게 작은 것들이 경쟁이 또 좀 덜해가지고 아. 제가 좀 작은 게 또 몇 개 더 있거든요. 아. 완전 조그만 것도 하나 최근에 받은 것도 아, 있는데 그렇군요. 수리비를 1,000만 원 쓰고 마음고생은 좀 하긴 했지만 월세는 얼마 받았어요? 월세 그거 500에 45. 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잘 받았다고 그- 하는 게 원래 생각은 원래 한 40? 생각은 500에 35? 아무리 못 받아도 35는 받겠다 그러면 그래도 3,000? 한 10평이 넘는 3,500 주.
3,500 주고 월세 뭐 500에 35 받으면 된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했죠. 선생님도 역시 부동산을 볼 때 이상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최악을 그죠. 보고 그 최악이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를 보고 나서 가는 사람이구나가 느껴지네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돼. 그렇게 가는 게 네. 오래 가는데 도움이 네. 된다라고 네, 저도. 그렇죠. 그래서 오선 물건 같은 경우는 545면은 생각보다 꽤 잘 받았구나.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 다른 데 물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했는데 월세 얼마에 받을 수 있냐. 그 근처에 또 부동산이 몇 개 없더라고요. 다 문 닫혀있고 막 전화로 좀 몇 군데 물어보고 이랬는데 500에 40이 좀 힘들 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 갔는데 거기 아직도 다른 물건도 막 거래하고 막 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하고 보고 오더니 이거 45도 충분히 받겠는데요 이러더니 그날 맞춰줬어요. 내놓은 날 그날 수리한 날 거기 가서 이거 좀 내주세요 했는데 그날 보고 오더니 500에 45도 충분히 받겠는데요 하고 그날 500에 45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왔어요 사람이. 아, 얘가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복덩이였네. 근데 보통 오래 걸린 게 없는데. 근데 그래요? 제가 좀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이 집이 내가 살지 못할 집은 임대도 놓지 않겠다. 최소한 내가 살 수 있을 정도 만들어놔야겠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입주 정도도 다 하고 뭐 수리할 것도 다 하고 최대한 내가 살 집처럼 좀 하는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인테리어에서도 신경을 더 네.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들었으면 그렇게 크게 또 든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입자도 좋은 가격에 이 정도면 훌륭한 성과가 아닌가. 1년 계약이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계속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갱신돼서. 여기는 1.9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5룸이라고 뭐 그냥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젊은 분이야? 정확히는 근데 약간 무속업을 좀 하시는 분인 것 아, 같아요.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업을 하는 거야? 거기서 하시나 뭐 전화로 뭐 상담하시나 실제로 사시면서 거기에 신당 뭐 이렇게 써놓고서 막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만 예,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 거기서 뭐 전화 상담도 하고 살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물어보더라고 이러 하시는데 괜찮냐고 바로 괜찮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저한테도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도 좀 열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창문에다가 막 붙이거나 깃발 막 네. 건물에 꽂고 그래, 그런 거는 없어요. 현관문짝에 스티커 막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만 아니면 나도 괜찮다 했는데 뭐 저는 연이 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도 과하게만 치장을 하지 않는다면 월세만 잘 낸다면 전혀 맞아요. 그리고 또 가끔 대화하잖아요, 제가. 사실 만나 뵙지도 못했어. 왜냐면 부동산에서 따로따로 가서 쓰고 와가지고 만나 뵙지도 못했는데 통화도 못 해봤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데 말투가 되게 귀여우시던데. 거기 누수 때문에 집이 난리가 나 있었던 집인데 추후에는 누수에 대해서는 골치 예, 아픈 문제 거는 없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되지 뭐. 그럼요. 그리고 1년만 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묵시적 연장으로 계셔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효자 같은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세를 모아서 5번 물건은 어디를 또 받았어요? 이번 광주 거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는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노렸었거든요. 근데 광주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맞아요. 특히 네. 신현동, 능평리 이쪽 분당 쪽 가깝거든요, 되게. 그렇지. 실제로도 신현리 쪽에 잠깐 살았던 적도 있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분당동 바로 옆에 신현리랑 신현 4리가 제일 좋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밑에 쪽 맞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그쪽은 차도 안 막히고 뒷길로 이렇게 나가면 태제국이 바로 분당이다. 그쪽에 교통 체증이 원래 많잖아요. 네, 좀 항상. 있죠. 출퇴근 네, 시간대 맞아요. 특히 그렇고. 근데 남쪽이 좀 더 네. 보물 같은 곳이다를 기억해서 저도 수업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분당이랑 가까운 광주 쪽에 낙찰을 받았나 봐요. 5번 물건으로. 네. 능평동? 아니요, 거기는 목현동이에요. 목현동도 목현동은 좀 보물이지. 목현동은 이제 성남 쪽이랑 좀 붙어 그렇지. 있어가지고 그쪽 수요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현동도 비싸. 매매가는 비싸요. 제가 받은 건물 매매 올라온 거 보니까 잠깐! 낙찰 맞춰주고 목현동은 낙찰을 네, 1억 800만 원. 잘 받았네. 그 수익률은 좀 안 좋긴 한데 이게 좀 욕심이 조금 났어요. 대출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출 받았죠. 대출 받았어요. 받았어? 저는 수익률 계산할 때 항상 대출 생각 안 하고 일단 계산하니까 그거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대출이 얼마를 받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에 샀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맞췄냐 그거 수익률 계산하는 게 그게 맞는 계산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그래요. 네. 그 선생님의 계산법대로 하면 돼요. 대출은 내 돈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1억 800에 낙찰 받은 거고 목현동도 신축 빌라가 많잖아요. 2014년식이었나? 뭐 그럼 뭐 요 정도면 새 거죠. 맞아요. 뭐. 우리한테. 안에 내부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수리할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월세 얼마에 월세 나갔어요? 이게 조금 생각보다 이게 엄청 한 2달 걸리더라고요. 새가 나가는데. 선생님한테 이게 제일 왜냐면- 길었던 거네. 네, 왜냐면은 받은 게 한여름이었고 이사 시즌도 아니었고 부동산에서도 이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렇게 그러게 하셨어요. 거기 하셨어요. 광주 쪽 목현동도 음. 마찬가지고 사람 많거든. 비수기에 내놔서 맞- 그런 것도 상태가 있겠지만 나쁜 것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때 괜찮았는데 그래서 결국 2천에 70을 받고 싶었는데 1000에 70을 내놨는데 1000에 67에 맞춰줘서 아. 한다길래 1000에 67 받고 있습니다. 엄청 줄다리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줄다리기까지 아니고 좀만 깎아달라길래 깎아줬어요. 예. 잘했어요. 예. 약간 만족스럽진 않네. 아 그죠. 그래도 네. 1억 67이면 800만 원이나 들었는데 근데 지금 아까 부동산의 가격이- 매매 올라온 거를 보면 좀 위안이 되죠. 근데 한 어. 1억 뭐 6천 7천 막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 근처로 해서 같은 건물 그 동이 막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걸로 위안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2년 지나면 한번 팔아보려고. 아 그래요? 1억 6천 7천 올랐으니까 1억 5천에만 팔아도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죠. 사실 1억 4천에 팔아도 돼요. 아 그러면 3천에 팔아도 되죠. 뭐. 3천은 조금 그러면 여기는 수익률에서는 선생님과 안에서는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리고 선생- 그게 그래도- 사실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요. 공시지가가 1억 거의 한 1,500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취득세 중과는 더 이상 1억 넘는 건 못하게 된 것도 조금 아쉽긴 아, 했었죠. 여러 가지로 약간 아쉬웠는데 나중에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려고. 그래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예, 빨리 맞아요. 매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선생님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아까 하나 못 여쭤본 게 얘는 그래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대출은 8천 나왔던 것 같아요. 8천. 8천 대출 받았으면 그래도 네. 대출 비율도 나쁘지 않았네요. 선생님은 뭐 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네. 않지만 보증금 회수한 것까지 하면 네. 2천 돈으로 산 건데 수익률에선 썩 만족스럽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좀 팔 계획도 있는데 2천 갖고 투자금으로 그죠, 뭐. 차액을 4천, 5천 정도 남기는 거라면 그리고 월세도 많이 그렇지. 남잖아요. 그렇죠, 월세, 그렇죠. 대출 이자 내고도 많이 남으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수익률이 좀 낮다지. 뭐 이것도 아 그렇지 좋아요.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훌륭한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선생님 거 안에서 비교를 하다 네.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다인 것 뿐이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2달이 걸렸지만 결국에 지금은 세입자는 잘 네. 계시는 거고 그럼 광주를 넘어가서 이제 6번째 물건부터는 작년 하반기 때 받으신 건가 봐요? 광주께 작년 여름에 7월 달에 그 다음에 조금 쉬었어요. 그때 애기 태어나고 항상 봐봐. 정신없고 이러고 하니까 뭐 간간히 보긴 했는데 거의 손을 놨었죠. 경매에 받게 해놓고. 그래도 5개 했을 정도면 네. 그때 한 300만 원 돈은 네 맞아요. 갖고 올 때였으니까 그래도 조리원 비용에 좀 보탬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2025년 되면서 다시 그래. 열심히 하기 아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작년 한 해 그죠. 동안 한 건 딱 5개 정도로 맞아요. 그게 끝이에요. 마무리한 거예요. 네, 마무리 작년에 그게 끝이에요. 아. 올해 좀 더 열심히 했어요. 작년 성과 이상을 달성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중간에 아이와 선생님 일 때문에 밀어놓긴 했었는데 뭐 네, 5개월 정도 이렇게 쉬다가 아예 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진짜 그래, 너무 봤어?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가서 입찰도 했는데 낙찰이 안 된 네, 거구나. 낙찰이 안 되고. 근데 이게 좀 띄엄띄엄 가다 보면 과감하게도 못 쓰는 것도 있고 좀 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것도 떨어져요. 있고. 예, 맞아요. 계속 가다 봐야지 진짜 괜찮은 거 있을 때 좀 과감하게 좀 쓰고 뭐 이래서 그렇죠. 할 텐데. 나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쩌면 그 감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2, 3주에 한 번은 꼭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경매 시장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4, 5개월 동안은 틈틈이 가긴 했는데 낙찰은 받지 못했고 네. 올해 초가 되니까 더 전념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6번째는 오랜만에 어디를 받았어요? 이제 다시 미추홀고. 아 숭이동.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네요. 숭이동이요. 아 숭이동. 숭이동이 우리한테 보물 같은 곳이니까 물건이 제목- 또 깨끗하고 컨디션 좋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또 맞아.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걔는 올해 초에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7,700이요. 7,700? 네. 그래서 선생님도 딱 가격대가 이 정도 요 정도, 그 정도 부담 가격, 없는 선으로 7천, 꾸준히 8천, 하네. 뭐 9천 이 정도 가격이 월세도 딱 60, 70 뭐 이 정도 나오는 게 그렇죠. 내는 사람도 부담 없고 그렇죠. 받기도 좋고 뭐 1억 5천 뭐 이렇게 비싸져 버리면 월세 한 그렇지. 1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월세 100만 원이나 주고 빌라에. 인천에서 더 수도권 좀 가까워지면
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판교 뭐 이런 데서는 이제 200 주고도 많이 살거든요. 월세를. 인천에서 10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인천에 있는 더 비싼 건 조금 못 하겠더라고. 그 거부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7,700에 올해 초에 낙찰 받았는데 얘는 대출은 안 받고 얘도 현금으로 중간에 증여도 받으시고 이렇게 주식도 팔고 해서 이때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괜찮았어요. 있을 때였구나. 그래서 얘도 평수랑은 넉넉했을 것 같은데 방 3개 화장실 하나, 엘리베이터 있는 3층 햇빛도 잘 들어오고 천에 한 65 정도가 주변 시세인 것 같아서 천에 60에 올렸는데 60? 천에 65 계약이 됐어요. 아, 근데 진짜 빨리 됐다. 500 깎아줬죠. 누구랑 계약을 했냐면은 단기 임대 같은 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 인천에 받아서. 그런 부동산이 네. 있어. 그 분이랑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금액을 500에 65에 계약한 거고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보증금을 빼준 이유가 단기로 임대하는 부동산 그 부분을 저도 질문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근데 인천에 특히 그런 부동산이 많아요. 단기 많은 임대 것 엄청 같은데 많고 부동산에 준 게 아니라 개인이신데 사업자 내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 여러 개 임대해서 재임대 나가면서 좀 얼마 남기는 좀 전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경매도 하신대요. 낙찰도 뭐 많이 받으셨는데 네. 혹시 뭐 다른 거 받으면은 자기한테 연락 좀 어. 주라. 부동산 없이 그냥 하자. 나쁘지 않은 저는 뭐 월세만 잘 받으면 되니까. 관리에 있어서는 또 세입자가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 거니까 월세 밀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또 덜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을 500만 원 깎아주는 거는 걱정스럽진 않았다. 그러면 얘도 금방 나갔나 봐요? 그것도 일주일 안 걸렸어요. 거의 한 이틀 걸렸나? 그것도 올린 지. 이것도 선생님 복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임대는 참 잘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 제가 이렇게 네. 좀 봤을 때 선생님이 월세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좀 안 낸 느낌은 되긴 해요. 거기서 5만 원 더 받고 싶은 게 우리 네, 임대인의 욕심이라고 생각도 그거보다 드는데 한 달 빨리 맞추는 게 낫지. 아 그럼요. 마음 편한 게 그리고 마무리하고 다음 거 이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을 임대를 줄 때는 양보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격을 내세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빠른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선생님. 숭이동은 이렇게 마무리한 거고 7번째 광주. 경기도 광주 광주인데 엄청 먼 광주. 초월읍 도청면 진울이라고 도청면 좋은데요. 거리는 멀 수도 있겠지만 시골이긴 하더라고. 곤지암 곤지암? 그쵸. 고청면에- 이게 진짜 운이 되게 좋았던 게 아까 목현동이 더 좋은 동네긴 한데 도청면이 월세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내놓은 지 이것도 하루 만에 됐는데 이제 성남법원에 가서 입찰을 했는데 9명인가 들어왔어요. 10명, 9명 들어오면 포기잖아요. 그냥. 아 그렇지. 듣는 순간. 보증금 근데 이제 찾아서 받아서 이게 우리 돌아가야겠다. 최저가가 7,300인가 그랬는데 제가 8,500을 썼거든요. 도청면이 시골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도청면에서 8,500돈으로 낙찰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집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단지형이라서 9동까지 있어요. 1동에서 9동까지. 근데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탑층이었어요.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8,500을 썼는데 1등이 보증금을 잘못 냈어. 보증금을 좀 덜 냈어. 그래서 무효 처리 무효 처리가 됐어요. 근데 네. 2등이 보증금 봉투를 안 넣네. 그 사람도 무효네. 그 사람도 무효. 딴 봉투에 2개를 그 사람도 여러 개 했나 보다. 예, 여러 개 해서 그 사람도 무효. 제가 3등인데 제가 됐어요. 이거는 거의 선생님을 위해서 태어난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1등이 실수해서 2등이 되는 케이스는 종종 있는데 네. 3등이 된 케이스는 그러니까. 없거든요. 제 생각에서 이건 진짜 확률이 좀 말도 안 되는 확률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등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1, 했어요. 2등이 얼마인지 안 불러줬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8,500이면 도청면에서 진짜 싸게 잘 받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에서 생각은 물어보니까 작년에 자기가 거기 매매 많이 했었는데 1억 3천 정도에 매매했었다고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탑층이니까 뭐 1억 2천에는 나중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이때부터 제가 시세 차익도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올해 상반기부터는 예. 아마 광주 요 물건부터 그랬던 거예요. 이 숭이동 거까지는 월세 빨리빨리 늘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다면 이때부터는 시세 차익을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투자금이 점점 투자금도 없어지고 슬슬 그게 압박이 됐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아, 이미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끝났어요, 저는. 종합부동산세가. 구억? 집이 9억이니까 아, 집이 그것도 또 있고. 자가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와이프 명의로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대출을 막히면서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공시지가 다주택자도 한 15억까지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 200만 원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초반 구간에는 15억까지 종부세 요율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 그러면은 뭐 200만 원 하나만 낙찰 더 받아도 낙찰 하나 받으면 얼마가 이득인데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이 돼서 15억까지는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아, 선생님이 고민이 있다고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맞아요. 했던 그런 게 게 이번 달 좀 지난 공시지가 뭐 종부세 그때만 해도 아 이거를 팔면서 하고 싶은데 팔면서 할까 뭐 이런 고민. 투자금도 줄고 네. 세금에 대한 압박감. 네, 임대사업자 그 장기 임대 같은 거 하면 그런 걸 내야 되나? 뭐 와이프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고 저는 이제 투자금도 다 써가고 그래서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제 생각은 와이프 명의 플러스 내 명의는 한 15억 정도까지는 종부세 뭐 별로 부담 안 되고 그래서 월세 한 1,000만 원 정도 유지하면서 낙찰은 계속 받되 2년 지난 거는 팔리는 건 좀 팔면서 하자. 아, 그렇게 정리를 네, 정리를 했군요. 했어요. 그 부분도 저도 생각하는 방향은 있으니까 선생님은 단 하나도 안 팔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팔았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재건축에 대해서 한 빌라 제외하고는 다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현명한 방법이고 정답이고는 아니겠지만 물건을 계속 누적하는 사람한테는 선생님쯤에서는 고민할 때가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그거 이따가 좀 근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월세만 받는 수익률이 것보다 나온다. 재산 증식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당연 하나도 못 팔아봤으니까 네. 하나에도 팔아봐야지 또 이제 다음 그렇죠, 스텝이 그렇죠. 뭐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선생님 13번까지 다 하고 나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청면은 무효표가 1, 2등이 나오는 바람에 3등이 낙찰을 거의 하늘이 점지해준 물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대출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6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한 네, 6천 받은 6천. 거고 네. 월세도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를 제가 1,000에 65에 올렸거든요. 1000에 65? 네. 근처 부동산에 다 내놓고 네. 그날 명도 되고 청소하고 도배하고 고칠 거 살짝 고치고 돈도 많이는 안 들었어요. 네. 150 들었나? 다 합쳐서 도배까지 다 합쳐서 다방에 방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당 네. 하나. 네. 그래서 하나, 저도 가족들 아이디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하나 그냥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네. 근데 그 다음날 다방에서 연락이 오시더니 계약하고 싶으시다. 그날 또 제가 서산에 입찰을 갔거든요. 근데 아, 서산까지 갔어 네. 또? 아,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좀 멀리도 갔었네. 멀리도 가요. 처음에도. 네 맞아요. 당진 뭐 이런 아, 쪽도 맞네. 보고. 멀리 거는 한 번도 안 되긴 했는데 아. 왜냐하면 진짜 싸게 낙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먼 거는 그렇지. 정말 싸게 내야 된다라는 그렇지. 마음이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기준에서는 수도권을 하지 굳이 내가 서산 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서산에 입찰 갔는데 근데 그때 전화가 와서 계약하고 싶으시다. 보증금 올릴 테니까 2천에 60에 하자. 충분히 괜찮잖아요, 그것도. 훌륭하죠. 네, 그래서 사실 2000 그거를 보통 더 좋아해. 아 그래요. 그것도 좋다. 그래서 바로 계약금 그날 쏴주시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정말로 제 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6천에서 또 이자 나가는 게 얘도 한 20 얼마 나갈 거니까. 네. 일단 투자금 자체가 거의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럼 얘는 무피에 30만 원 중반 남는다. 엄청난 성과로. 여기에서 내가 조금 의견을 주면 그래도 큰 집이고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없다고 하지만 네. 도청면에 관해서는 최근에 교육생분이 그건 좀 근데 그 신축에 신축에 가깝긴 되게 했어요. 좋은 것들도 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정도 컨디션은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비싸게 나가긴 하더라고. 막 월세가요? 1,090불 아. 하루에 나가고 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컨디션 대비해서도 제 생각에 또 욕심은 부린 건 아닌 것 네. 같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향후에 임대 내놓을 때 그래도 5만 원 정도 더 아, 그래요? 올려도 한번 그래도 가능. 네,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선생님 월세 더 받든 안 받든 그 부분이니까 그건 선생님이 한번 결정하면 될 것 그렇게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굳이 내가 5만 원 더 받느니 빨리 이 물건 세입자 받는 게 공실 줄이는 게 낫겠다. 아니 뭐 왜냐면 그것도 이미 잘- 제가 목표했던 그 정도면 목표했던 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그래요,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늘이 점지해준 물건도 7번 물건을 럭키7으로 잘 마무리를 한 거고 8번 물건은 야 근데 이게 숭이동 같다. 선생님 도청면 네. 그거 할 때 서산에 입찰하고 있었다. 뭐 낙찰은 받진 않았지만 거기서 좀 느껴지네. 전 진짜 끊임없이 많이, 진짜 입찰하고 많이 가요. 있었구나. 네. 저는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 태어나고 그때 네. 공백기 5개월을 제외하고는 네. 앞뒤로 입찰을 처음에 할 때도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오늘도 입찰을 하고 오신 건데 일주일에 평균 못해도 2번은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면 경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저 정도는 나도 갈 수 있어라고 실제 얘기하는데 꾸준히 계속 2번 가는 아니 거는 2번이 거의 미니멈 2번, 아. 3번, 4번도 막 가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나는 생각해요. 임장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 임장이 저 며칠 전 같은 경우는 인천에 물건이 엄청나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임장을 제가 하루에 14개를 갔어요. 예. 14개를 보러 가서 저녁에 한 8시쯤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까 4시더라고. 아 새벽에. 예. 야.
아,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아요. 선생님이 네. 결과만 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어 혹시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숨어있는 인고의 시간이 또 있었구나. 시간을 생각보다 입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조사하고 임장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항상 밤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진짜 눈여겨 보던 거는 낮에 가요. 왜냐면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입찰하기 전에. 옛날에는 아 이거 뭘 물어보냐 네이버 맞겠지 했는데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뭘 물어봐요? 저는 일단 부동산 좀 안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세 어느 정도 받냐, 수요가 좀 있냐. 뭐 잘 나가냐, 매매는 얼마에 할 수 있냐, 뭐 이 정도랑 바로 뭐 건물 아래쪽에 있는 부동산을 그 건물을 잘 아시니까 그렇죠. 좀 설명해 주시는 것도 많고 구조 같은 것도 뭐 잘 아시고 뭐 좀 미니멈으로 얻는 거는 뭐 월세, 뭐 매매가, 뭐 수요 정도고 더 운이 좋으면은 뭐 더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선생님들 1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임장의 스킬도 조금씩 달라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선생님 에너지도 꽤 많이 쓰고 계셨구나라고 생각도 되게 드네요. 그래서 도청면도 다방에서 직거래로 2천에 60 잘 마무리한 거고 무피로 한 40만 원 돈 갖고 온다. 도청면을 끝내고 8번 물건은 8번이 그 시흥에 시흥 시흥에 물감에 네, 이때쯤 처음으로, 되니까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요 되게 좋은 걸 한번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임장을 좀 많이 갔던 데가 김포 쪽 풍무지구나 구례나 뭐 이런 데 오피스텔 삐까뻔쩍한 거 많거든요. 거기도 월세 비싸요. 네, 그런 게 조금 많이 나와서 몇 번 임장 가고 입찰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경쟁이 좀 세더라고. 네, 그런 거를 좀 않아. 노리면서 괜찮은 걸 하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했던 물건이 이건데 지금 목감에 신안산선이 생기잖아요. 이때부터 뭐 시세 차익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신안산선 있고 바로 앞에 오피스텔 로얄 팰리스라고 있거든요. 오피스텔을 거기를 이제 낙찰받았어요. 좀 가장 최고가 제가 받은 것 중에 낙찰이 1억 얼마? 3천에 받았어요. 선생님 많아서 진짜 힘을 많이 줬네요. 진짜 좋은 예, 친구다. 심지어 입찰 11명이 들어왔는데 생으로 1등을 했습니다. 11명? 갖고 싶어서. 그럼 이건 감정가가 얼마였는데? 이게 1억 3천이 69%인가 그랬어요. 아, 그럼 그래도 한 2억 돈. 이게 그 아까 동생. 네, 맞아요. 동생이 지금 살고 있고요. 평수는 13평, 4평 사이에 투룸 오피스텔인데 복층.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언뜻 말씀하신 게 지금 오늘 갔다 왔어요. 명도도 다 된 거고. 네, 명도를 이제 수리도 어느 정도? 수리 안 해도 될 정도였는데 동생이 또 컨디션이?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이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살면서 고쳐주려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들어가라. 동생한테 오빠로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 아니었고. 아니 월세는 뭐 다 받아. 보증금 무보증금이라서 기존 시세보다 무보증에 80만 원으로. 그래서 아까 그 총 월세에 동생한테 받는 것까지 포함했어요. 포함한 걸로 무보증은 어쨌든 보증금을 우리가 받는 취지는 월세가 밀릴까봐고 네. 명도 소송에 대한 비용을 쟁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생한테 그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보증에 5만 원 더 받아서 받으려던 돈보다 뭐 한 천에 한 75 정도 받을까 했는데 5만 원 올려서 80만 원 받은 거면 이 물건에서는 그래도 선생님 거 안에서는 제일 큰 물건인 것 같고 계산한 거가 한 75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 좀 느껴지네. 아, 갖고 싶으셨구나. 맞아요. 네. 대출도 그렇지. 받았어요. 8,500 받았고요. 아, 사업자 대출은 좀 처음 받았네요. 오피스텔 계속 안 받았던 것 같아서 금리가 이때부터는 좀 많이 아니 내려가서 이것도 사업자로 받았어요. 도청면 진우리 것도 사업자로 받은 거예요. 대출에 대한 거부감이 좀 네, 아니, 이제 대출이라도 받아서 빨리 최소 좀 늘리고 싶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확실하게 월세를 80만 원에 마무리한 거고 얘는 수리는 살면서 동생이 민원이 오면 그때 네, 맞춰서 그렇게 좀 해주려고. 지원해 주는 걸로 가시는 건 거고.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은 예. 복층 오피스텔로 알고 있었는데 도면에 좀 정보가 있긴 했나 봐요. 아래층은 반만 복층이고 층고가 되게 높은 데고 이 7층이 제일 꼭대기층이거든요. 그거는 아래층이 있고 위층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거의 비슷한 공간만큼 2층이 있는 거고 천장 층고도 되게 높대요. 왜냐면 거기를 어떤 집들은 두 개를 잘라가지고 위를 따로 임대 주는 집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임대 주는 데는 출구도 출구를 7층에서 하나 올라가면은 바로 9층 옥상인데 다른 쪽 계단 하나는 8층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또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지금 사는 사람도 있다고 뭐 그러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공사만 하면은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뺄 수도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숨겨진 공간이 좀 있는 거네. 기대가 된다. 예, 근데 저는 애초에 그게
거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거기 사다리가 또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아까 오시기 가서, 전에 네, 갔다 가서 온 게 봤는데 그거. 펠리콘으로 막혀 있길래 뜯고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 경우 위에 뭐 그냥 빈 공간만 있고 뭐 아무 공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전기 공사부터 뭐 다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옆집도 이제 경매가 나와서 제가 네. 703호인데 701호, 702호도 경매가 나와서 받은 집인데 그 집도 아예 다 뜯어가지고 공사를 했대요. 뜯어서 층고 높이고 복층 새로 놓고 네. 이렇게 관리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는 뭐 어차피 동생님이 들어갔으니까 살면서 찬찬히 보면서 그러네요. 예, 세입자보다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동생이 들어간 게 이 집에 한해서는 여러모로. 오빠가 공사한다는데 그거 협조 안 할 것도 그래. 아닌 것 같고 플러스 알파 룸이 또 있다 보니까 향후에 50만 원 돈 이상은 왜냐면 또 동생이 되게 예민해요. 층간 소음에. 근데 그거를 내 생각에 거기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 제일 위층에 복층도 한층 더 있지. 그리고 되게 조용해요 거기가. 그 근처가 오피스텔이 1, 2, 3 해서 뭐 7까지 있더라고 시흥 쪽에. 근데 1이 제일 좀 조용하면서도 나중에 역생기면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뭐 이런 거의 신안선선이 그 앞으로 신한산 들어오는 거예요? 목감역 바로 앞에. 목감역이 또 광명역이랑 한정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역만 들어오면 또 그때 시세 차익도 또 그러네요. 그때쯤 한번 팔아볼까 이거를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 11명을 뚫고 과감하게 힘을 좀 주셨다는 생각도 향후 개발 좀 생각해서 얘도 1억 3천이면 그래도 80만 원 돈 월세 받으면 이것도 차익은 당연히 남죠. 남을 거고 향후에 개발 있으면 시세 상승까지도 염두에 두고 잘 그렇게 공략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룸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복층에 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아예 센 공간만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뭐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나중에 하면 되죠. 열어보고 나서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월세 한 돼. 2달 싹 모으면은 뭐 그 공사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요. 지금 당장 급한 건 네, 아니니까 급한 건 천천히 아니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9번째 물건은 9번째가 2개를 한 번에 받았는데 이건 이제 오산에 이것도 좀 작은 거예요. 9번 10번이네. 8점 몇 평짜리 원룸이야? 1.5룸 빌라예요. 같은 건물인가 네, 봐요. 같은 건물. 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통건물이 다 나왔는데 네. 오산께 건물이 18번지, 19번지, 20번지, 21번지 건물 4개예요. 4개가 싹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 쭉 건너서 되게 많이 지어놨더라고 그분들이. 원래 소유주분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2개 받고 따라온 제 친구가 3개를 받았어. 얘 같은 얘가 경우는 5,700. 5,700? 예. 둘 다? 그래도 얘도 물건 번호 물건으로 양으로 공략을 좀 했나 봐요. 다 넣었죠. 다 넣었어요. 그래서 한 건물만. 네. 20번지 한 건물만 싹 넣어서 어떤 구조냐면은 1층부터 5층까지는 2개 호실씩 있는 1.5룸 구조고 그다음 6, 7, 8, 9층이 오피스텔 3룸짜리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아래 짜는 빌라가 거. 8개니까 8개 중에 제가 2개 친구가 3개 받았으니까 5개 받아서 근데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건물 완전 막 쓰레기 엄청 많고 계단에 건물 같은 거 그럼 유찰이 좀 많이 됐겠네. 이에 대해서 49%에 거의 최저가보다 한 2, 300 써가지고 된 건데 그렇게 관리 안 된 건물 입찰하기가 부담스럽긴 할 한데. 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이거 내가 관리단 꾸려야겠다. 라고 아. 해서 입찰하는 사람들 연락처도 받았고요. 친구가 정말 5개나 됐으니까 지분이 높으니까. 예, 관리자고로 오늘부터 관리 시작해요. 정화조 관리, 뭐 승강기 다 뭐 전기 안정, 뭐 다 소방 죽어 있었어? 죽기 직전 아. 미납돼가지고 뭐 다시 다 검사 맡아야 되고. 그거 진짜 귀찮은데. 근데 생각보다 할만하던데요? 실제로 하는 행위가 귀찮다가 아니고 입찰을 할 때 엄두 내기가 그게 좀 번거로울 것 같다는 근데 제가 거기 생각이 좀 오산에 있어요. 거기가 처음에 받았던 그 곰팡이 1.9룸? 예, 거기랑 가까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상권에 대해서 임대 시장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잘 아니까 받았죠. 그 관리단 꾸리고 전기도 이제 관리를 시작을 네, 하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 거기 뭐 단기 임대로 막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막 건물이 지금 엉망진창이었는데 왜 사람들 살고 있고 위에 오피스텔에는 뭐 도배 뭐 장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모여서 사는 약간 이런 숙소처럼 쓰시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러더라고요.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받아서 관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침 제가 받은 집에는 다 허브 물건이에요. 근데 허그인데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 등기 다 돼 있는 집인데 세입자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허그에서 받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받은 집은 허그에 임차권 등기한 분의 동생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날씨를 받고 두들겨 보니까 그분이 계속 살고 싶으시다 바로 그냥 재계약했죠. 둘 중에 하나? 예, 하나는 그리고 물어봐도 돼요? 555. 잘 받았네? 이게 시세예요. 그것도 괜찮네. 부동산에서도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555. 떨어진 게 이거다. 떨어진 게 555. 그래도 이것도 제 생각에는 500에 50은 받겠다 충분히 라고 생각하고 입찰한 거예요. 근데 500에 55 받으면 괜찮잖아요 이것도. 예. 거기다가 재계약까지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제 오늘 도배하고 토요일날 청소 끝났고 오늘부터 관리 시작하니까 이제 임차 금방 뭐 맞춰지지 그러네요. 않을까. 이제 또 환경이 그게 깨끗해지고 이제 하나가
하나가 이제 아직 빈집이라는 게 빈집이에요. 이건 거구나. 관리단을 그렇게 꾸렸다. 그럼 얘도 대출 받았어? 안 받. 얘는 안 받은 둘 거고. 다.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돈을 투자금이 많이 소진이 된 거네. 이제 이제. 거의 안 남았었는데 마지막 것도 지금 지금부터 10번이에요. 대출 받은 거 없어요. 아.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 이거 하면서 되게 바빴을 것 같은데 입찰도 최소 일주일에 2번에서 4번에 가고. 근데 일단 받아 놓으면은 제가 뭐 발로 막 뛰어 제가 뭐 가서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사람 그런 섭외만 거 하고 업체 섭외해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분이 다 알아서 또 봐주시고 뭐 하니까 뭐 근데- 계속 머릿속에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그렇죠. 제가 딱히 해야 될 거는 머릿속에 잘 정리만 하고 있다가 적세에 맞아요. 연락하는 것만 음. 순서만 잘 맞아요.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선생님 전업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네. 일도 하고 그래도 최근에 이게 다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러네. 여러 개 정리하려고. 받은 거니까. 맞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죠. 항상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네요. 좀 신경이 뭐 계속 쓰이긴 하죠. 그게 그렇죠. 정리될 때까지. 내가 가가지고 근데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나가서 지금 네. 이제 거의 끝나가서 그러면 오산 2개 중에 하나는 재계약한 거고 하나는 임대를 임대 내놓은 거고. 그러면 이것도 금방 또 월세는 네, 맞아. 나갈 청소- 수 있을 거라고 맞아. 생각이 들어요. 청소를 저번 주 토요일에 했으니까 어제 연락드렸어요 부동산. 청소 끝나고 소리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맞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9월 네. 1일부터 관리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연락드렸으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한 거야? 선생님? 좀 찾아봤는데 그 동네에 그게 한 몇 많지는 세대예요? 않더라고요. 몇 세대? 그 한 건물이요? 한 20개? 12세대. 12세대? 그러면 우리 일반 빌라 정도 크기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근데 9층까지 있으니까 한 층에 막 하나씩 오피스텔이 있어서 그 위에는 높이는 또 좀 뭐 높고. 큰 평수도 있고 예, 하니까 그럼 12세대 하는데 관리 업체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좀 알아보고 시세가 어느 정도 궁금해서 관리 업체를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알아본 거야? 그러면 이제 시세가 봤는데 평도 좋고 규모도 있고 그럼 시세가 기본 관리비가 64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세대당 한 5만 원 돈? 근데 6만 원? 이제 면적별로 해가지고 1.5룸은 4만 원 초반, 작게? 그다음에 큰 평수는 큰 평수는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8만 원 정도. 소방 선생님이 좀 유리하게 하셨나 봐요.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이제 위에 하나 남았거든요. 700일 오피스텔. 네. 그거 제가 웬만하면 한번 해보려고. 그럼 큰 거? 예, 웬만하면 하나 해보려고. 관리단이 규모가 있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한 12세대에 60만 원 돈? 한 달에? 거기서 해주는 게 승강기 관리. 뭐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예, 다 공용 전기 뭐 예, 그런 거 공용 전기 다 관리해주고 소방 안전 소방법 그 한 명 있어야 네, 되는 네, 네, 건물이거든요. 그쪽 해주고 청소 분리수거 뭐 이쪽 해주고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 해주고 주기적으로 예. 관리해주는 거면 관리비 고지서 발급해주고 뭐. 그래도 딱 구색은 맞춰서 하는 괜찮은 업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또 딴 데 관리비 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인천에 혹시 유명한 설이라는 데가 맞아 있어요. 거기 빌라 황제들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는 소문도 제가 듣긴 했거든요. 거기가 관리비가 좀 비싸거든요. 맞아. 항문대 풍이동에 이거 받은 데는 설이었는데 바꿨어요. 딴 데로. 잘했네. 제가 뭐 주대에서 한 건 아니고 너무 그래서 좀 관리 너무 낮췄어? 비싸다. 훨씬 싸졌어 훨씬. 원래 한 8만 원 나오던 게 한 5만 원. 그러니까 8만 원 나오던 데가 그냥 엘리베이터 한 대 있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 한 대 있는 데인데 8만 원이면 꽤 비싼 편이긴 하네. 그래서 선생님은 찾아보니까 그 정도면 합리적이다. 그 정도 관리해 주는 거면 딱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서- 될 부분을 잘 관리해 준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애초에 제가 뭐 당연히 누가 나서서 승강기 안정점검 뭐 이런 거 다 하면 더 싸겠지만 그거 그렇지. 누가 할 사람이 아니,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거기에 산다면 또 모르겠는데 업체 통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그 않을까 정도면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단을 꾸려서 제가 대표예요. 그래서 그 7층도 꼭 갖고 가는 네, 걸로 네. 하면 더 구색이 맞춰지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오산 물건도 친구분하고 선생님까지 해서 관리단까지 꾸리신 건 거고, 이거부터는 비교적 다 최근에 낙찰을 받으셨다고 투자금도 많이 줄었다. 11번 인천 서창동에 오피스텔 거기 유일하게 오피스텔 하나 있는 네. 데 이게 있거든요. 거기도 동네가 좀 깨끗하잖아요. 네, 좋더라고요. 근데 동네가. 세가 좀 싸하지 않아요? 오. 이미지가 좀 그런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원룸도 좀 조그만 것도 괜찮네, 월세도 잘 나오고 관리도 훨씬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그만 건 이제 그만하려고요. 충분히 늘어난 것 같아서. 요 서창도 오피스텔이 원룸 원룸으로. 네, 8평짜리인데 그러면 얘는 가격은 좀 저렴한 걸로 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돼요. 가격이 6,600 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6,600 들어보니까 그래도 깨끗한 예, 맞아요. 건물이라는 생각이 깨끗하고 들어요. 관리도 잘 되고. 얘는 대출을 안 받은 거고. 예, 대출 안 받아. 못 받았어요. 알아보면 나올 수도 있나요? 6,600 정도?
그거를 선생님이 저는 항상 그분 맨날 하시는 분 그분한테만 물어보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나는 대출 계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난 쓰는 가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격에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려고 노력하는 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중요해졌어요. 아,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대출 얘기할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 계산대로 안 나오면 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아니면 좀 덜 나오면 수익률 떨어져도 상관없어의 관점이어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생각을 좀 네. 덜 하셨다는 생각도 제가 드는데 대출은 계산한 대로 무조건 나와요. 그냥 6,600짜리는 대출이 나오냐가 질문이라기보다 내 생각에는 감정가가 얼마짜리에 낙찰가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수월할 것 물어보긴 같긴 물어봤어요. 하거든요. 감정가가 근데 얼마인데 뭐 그럼 제가 답변을 해줄게요. 8천 8,000은 인천이면 4,800 방차감이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이면 5,600에 4,800 빼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안 나와요. 근데 6,600짜리가 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감정가가 혹시라도 1억 6천짜리였어.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감정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감정가 생각 안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 1억, 이제- 1억 감정가가 1억 8천 이상이면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그렇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거 같은 경우는 뭐 덩치 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멀수록 내가 쓴 가격의 80%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는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6,600에 받았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가가 좀 적은 물건이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출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생각하고 간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너무 조그만 덩치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거는 그냥 내 돈 다 넣고 해야 그렇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게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안 되면 뭐 내 돈을 하면 되지까지가 이때까지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좀 힘들어졌어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더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늘려나갈수록 투자금이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물건은 내 돈을 일부를 넣고 대출도 받고 결국에 내 돈이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럼 내 투자금이 점점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물건을 주로 보게 되냐면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덩치가 조그만 걸 보게 돼. 왜냐면 아 내가 투자금도 없는데 혹시라도 대출이 안 나면 내 돈으로 낼 네. 수 있는 범위의 물건을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조그만 거 위주로 좀 요즘에 맞아요. 최근에 좀 받게 근데 된 것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반대로 해야 돼요.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덩치가 커야 돼.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감정가 1억 8천 이상을 받아야 그렇지.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은행도 좋아하고 그래야지 내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오히려 안 들어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채가 1억 이상인 거를 오히려 맞아요. 더 해야 돼. 오늘 없을 오늘 줄. 쓰고 온 거 다 2억 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거를 선생님도 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게 된 거 맞아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출 못 받고 서창의 오피스텔 원룸은 얼마 나갔어요? 550. 500에 50. 괜찮네요. 예, 뭐 나쁘진 뭐 않고. 무난한 예, 수준이지. 그다음에 이거 우리 거에서. 나중에 시세 차익 매매는 지금 호가는 9,800 뭐 1억 뭐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해요. 네. 뭐안 팔리겠지만. 네. 나중에 어느 정도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도 남기고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의 장점은 어쨌든 경매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시세보다는 훨씬 더 안전 마진을 고려해서 만든 입찰가니까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격에 안 팔린다고 해도 뭐 급할 것도 없는데 뭐 맞아요. 그냥 대안 중에 하나로 요 생각도 괜찮지 않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런 투자 마인드로 간다면 위태로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때부터는 계속 팔 것도 좀 생각을 머리 한 구석에 두고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 깨끗한 거 위주로 뭐 주로 뭐 깨끗한 거를 주로 하시긴 했지만 근데 이게 미납 관리비가 300이 있었어요. 아 그때 이거 저 통 한번 한번 얘기하셨었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납 관리비- 그때 내가 결판을 한번 내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조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미납 관리비가 300 있었는데 천장 누수가 좀 들어가 보니까 공실 좀 오래됐었거든요. 1년 이상 한 2년 가까이 좀 공실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경매에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네, 꽤 오래된-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미납 관리비가 위에 탑층이에요. 근데 천장에서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현관 부분에 썩어 있고 알아보니까 모르겠어요. 장기간 공실이었던 경우에는 미납관리비를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네. 게 선생님이 낙찰받은 요 서창동 오피스텔이 빈집이어서 명도에서는 수축을 했는데 빈집이 2년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관리 업체가 있었나 봐요. 관리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 예, 데구나. 맞아요. 근데 규모도 되게 커요. 몇백 세대 되는 뭐 그런 아 오피스텔. 엄청 큰 예, 거구나. 큰 거예요. 예. 그럼 뭐 매매하는데도 네, 좀 어렵지는 수월할 않을 것 같아요. 같네요. 예. 그 공실인 기간 동안 미납 관리비를 보통 우리 낙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 그게 혹시라도 뭐 50만 원, 100만 원 돈을 뭐 빈집이 오래됐을 때 우리 염두를 해두고 가긴 하잖아.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관리비가 생각보다 좀 부담되는 금액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300만 원.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네, 있었어? 300만 원인 거 알고 있고 뭐 내가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안 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 공용관리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확인을 좀 해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인수 안 해도 된다라는 판례가 좀 있었나 봐요. 아니 그 장기간 공실인 경우에 한해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좀 있었는데 그거 네.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챗 GPT한테 맨날 물어보는데 걔가 네, 틀린 네, 게 좀 네. 많거든요. 근데 뭐 밑재가 본전이니까 그렇죠. 내용 증명 쓰고 누수가 있었는데 옥상 누수니까 그 책임은 맞네. 관리 쪽에 있는 거예요. 그 수리비가 또 있으니까 이거 내가 수리할 테니까 그 관리비 좀 깎아달라. 그래서 관리업체가 관리를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옥상 피해본- 누수는 관리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 합쳐서 300만 원 중에 한 100만 원만 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쪽이 200을 불렀나? 그래서 중간에서 150에 아유 훌륭하네. 반 깎아서 협의. 아유 훌륭하네. 바로 그래도. 잘 해줘. 그래요. 그렇게 되게 흔쾌히 됐어요. 서로 기분 안 상하고. 아 그러면 선생님도 수리비 세이브했다고 네, 뭐그 생각하네요. 정도면 뭐 원래 또 300만 원 낸다고 생각했는데 네. 수리비를 탕감한 부분이라고 하면 훌륭하게 협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럼 서창동은 그렇게 네. 좀 마무리하면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12번은 숭이동에 숭이동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숭이동에 많이 했어요. 싸요. 진짜 확실히. 아, 왜 이렇게 쑥스럽게 얘기해요? 싼데 월세는 많이 받아. 아 그래 사람들이 선입관이 있는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그리고 우리는 파는 것도 생각은 있지만 월세가 1번으로 두고 가는 거잖아요. 숭이동의 준신축 빌라 2014년 5년씩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외관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고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은 거네요. 네. 낙찰을 얼마에 그래서 받았어요? 5,600. 잘 받았네? 예, 진짜 그냥 잘 찔러 받았네. 본 건데 근데 투룸이 넓어요. 전용이 한 16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크네. 16평이면은 쌍- 쓰리룸이잖아요. 그치. 근데 투룸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그럼 입찰하기 전에 투룸인지 알았어? 예, 아니, 도면도상엔 투룸이었는데 네. 도면도가 또 믿을 게 못 되니까 혹시 혹시 쓰리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투룸이라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훌륭해요.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네. 대출은 안 받은 네, 안 거고. 받았고 아직 명도를 못했어요. 명도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거기 애로사항이 좀 있나 봐요. 이제 외국인 분이 사시는데 외국인 분이 아예 경매 넘어간지를 모르더라고. 낙찰 받고 정신 없잖아요. 네. 바로도 못 갔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갔어요. 매가 허가 나게 하루 이틀 전에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죠. 배를 눌러보고 그 차 주차에 돼 있잖아요. 그럼 주차에 돼 있는데 전화번호 보고 여기 네. 전화해서 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비밀번호라도 물어봐야겠다. 뭐 네. 들어가서 물을 붙이고 와야 되니까 했는데 호출을 한번 해봤는데 내려오시더라고. 해당 호수 선생님 예, 낙찰받은 예. 물건에. 근데 외국인 분이신데 한국말 되게 잘해요. 거기가 명세서에 배당 신고도 안 하고 보증금도 안 적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500에 뭐 얼마에 살고 계시다가 배당 신청 안 하고 또 오래 사셨나 보다. 그런 분들이 많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배당 신청도 안 했으니까. 근데 보증금이 5천이야. 5천에 35. 꽤 있네. 예,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경매 넘어간지도 모르더라고. 상황 설명 다 드리고. 근데 이게 소액임차 대항력은 없지만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는 돼 있으니까 배당 신청하면 일부 배당을 받는 케이스인데 그것도 안 하신 거야.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빨리 법원 알아보시고 집주인분한테 전화해봐라. 결국에는 배당 신청 안 해도 배당 또 못 받지. 그래서 5천만 원을 다 못 받고 나가셔야 돼. 지금 등기도 쳤어요. 거기는. 최대한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쳤어요. 집주인도 나한테 전화 오더니 채무자가. 예. 거기 그게 경매 나왔냐고. 그러는 거. 집주인도 뭐 좀 이상한 여자분이신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하더라고. 얼마에 낙찰 받으셨냐고 뭐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싸게 받으셨냐고 막 이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분이 그분한테 변호사 사서 봐도 돈이 아예 없는 분 같지는 않은데 회사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명의로 산 집이야. 변호사 사서 소송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처음에는 못 나간다고 막 자기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더니 그분도 알아보시더니 저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려고 아예 이사비 먼저 얘기 안 하는데 그분한테는 좀 뭐 빨리 빼주시면 제가 뭐 이사비 한 100만 원 정도 드릴 생각이 있고 아니면 저랑 계약을 하실 거면 시세보다 싸게 한 500에 한 55 정도 1000에 한 60 받겠더라고요. 부동산 물어보니까 많이는 못 깎아주죠. 저도 한 그렇죠. 500에 한 55 정도에 재계약
해드릴 의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변호사 구해서 그쪽으로 소송 뭐 어디 뭐 집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원래 소유주가 그 분 명의로 돼 있으면 그래도 가압류 걸고 좀 쉬울 텐데 회사 명의니까 회사는 깡통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5일까지는 결론을 적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 또 결국 다 알아보시더니 저한테는 되게 착하시게 아 죄송한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부른 것보다 아 그러면 한 2주 정도 아 그러면 15일까지만 결정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최대한 편히 맞춰드리려고 또 타국까지 와가지고 5천만 원 되게 큰 돈일 텐데 그럼요. 그래서 너무 매몰차게 하는 네, 겁니다. 매몰차게는 안 하려고 거기는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혹시라도 조건만 맞으면 저렴하게 네, 임대료 그렇게. 줄 생각이 열려 있으니까 네. 기다려 보면 네, 될 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내가 월세 받아야지라는 마음도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게 우리 집 많은 사람들 그리고 월세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시간의 여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아닌가 싶어요. 사실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집행을 어제 못해. 네, 인도 명령 해놨긴 했는데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죠. 내일 나간다 그래도 해놓는 거라고 싶어요. 칼자루는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얘는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13번째 받은 거는? 이제 주안동에 도시원 생활주택 되게 자그만 거 4평짜리 그거를 3,300만 원에 받았어요. 싼 걸로 네, 하나 한번- 주워 왔네요. 예, 거의 최저가 썼는데 3명 들어와서 더 최저가 쓰신 분이 2명 계셔서 그게 꼭 바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래서 너무 최저가 쓰면 안 돼. 한 몇백은 더 올려 쓰는 게 시간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도 근데 그러면 미납관리비가 한 200 좀 안 되게 있었어요. 정한되면 낼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장기간 공실이었어가지고 이거로 한번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이게 내용증명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얼마인데요? 관리비가? 얼마예요? 200 정도 내용증명은 그래도 약간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최근에 들은 게 그거 보낼 때 변호사 도장도 이렇게 받아서 그래요? 할 수 있대요. 그 판례까지 다 넣어가지고 써주는구나. 챗 GPT의 도움으로 얘는 끝까지 한번. 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미납관리비 납치할자가 인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장기간 공실일 경우에 한해서 인수 안 한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끝까지 해보고 거기에서 의도가 제가 느껴지는 게 내가 200만 원을 절대 못 내라는 의미라기보다 선생님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할 건데 이런 사례가 이거 판례 하나만 제발 받아놓으면 그렇지. 나중에 협상하는데 그렇지. 거기서 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절대 못 내. 나 이런 사례 있었거든 이라기보다 200만 원 하면 아야 100만 원만 깎아줘. 좀 더 깎아요. 한 30% 정도 내는 선에서 아, 판례가 되면은 그 사례 판례가 하나 나온다면 나오면, 네. 의지할 곳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또 좀 우리는- 해보는 거죠. 맞아요. 어차피 뭐 이거 내용 좀 이거 보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맞아. 전자소송 안 해봤지만 어렵지 않을 거고 한번 해보려고. 가장 좋은 배움이 해보면서 하는데 나오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3개를 이것도 근데 임대가 이것도 나갔어요? 아래에 있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무조건 해준대요. 그럼 또 편하네. 네. 수리만 다 되면 갖고 오면 자기 렌트프리 열흘만 주고 200에 35를 선불로 계속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거 매도까지 5천에 자신이 있다. 거기까지 맡겨달라. 든든하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그 정도 받으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뭐 하면은 위치가 진짜 좋아요. 주안역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뭐 수요는 충분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면 좀 뭐 몇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맡기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수리되는 대로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또 부동산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10채가 넘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을 하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좀 가중치가 높아진다고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런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래 부동산이 붙어 있는 데 중에서 어. 자기한테 맡기면 공실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맡아서 얼마에 얼마 계속 주겠다. 뭐 이런 데가 부평 쪽에도 좀 있고 그런 거는 해도 나쁘지 않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렇게 13개는 마무리를 잘 한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고민스러웠던 게 처음에는 투자금이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출 안 받고도 괜찮다. 근데 13개를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줄어서 이제 대출에 대한 이 갈증. 근데 하필 또 대출 규제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좀 활용한다는 생각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볼 때 조그만 물건
물건은 오히려 대출을 받는데 더 불리하다 보니까 감정가는 1억 중반 이상 되는 물건을 여태까지도 입찰하는 거를 싼 가격에 그래도 한 49%대 받은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왜냐면은 감정가가 사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감정가가 되게 낮게 잡힌 거는 수도 경쟁률이 얼마 안 되고. 그게 저도 공감은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낙찰도 되게 중요해요. 싸게 받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가가 되게 중요해.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제가 대출 받으려다 보니까. 아, 그렇죠. 원래 그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싸게만 사고 시세보다 싸게 사고 수익률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만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대출이 잘 나오는 것도 같이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월세 현금흐름 투자에선 대출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수익률, 선생님 수익률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지만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에 제가 느꼈을 때는 돈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덩치가 큰 것들을 하면은 대출 받는 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면 투자금을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월세 받는 물건들을 위치가 괜찮은 것들 그리고 가능성이 좀 높게 있는 것들은 매도한다라는 관점도 동의를 당연히 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 집은 계속 갖고 가더라도 월세가 나올 건데 굳이 지금 팔아도 시세 차익이 꽤 있어. 아까 4억 천 정도 나는 것들은 꽤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향후에 5년 10년 더 이후에 판다고 하면은 차익보다 덜해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팔아도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난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물건을 전세? 아니 전세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욕심도 있죠.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팔아보고 음. 대출 뭐 이쪽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돈 확보하는 데는 그것도 생각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팔면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진 몰라도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우리 물건들은 보통 시세가 거품이 많이 껴있거나 한 물건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래된 빌라들도 많아서 그런 거는 시세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갈 때든 떨어질 때든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 판단은 그런 욕심을 저는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궁극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약간 귀찮아요. 파는 거를 또 부동산한테 설득하고 내놓고 하는 것들이 게을러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팔 이유가 없으니까 안 판다가 저는 더 큰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내가 해보고 싶은 방향이라고 하면 거부감은 없지 않나? 한번 해보고 특히 이런 거 서창동에 이런 거는 진짜로 이런 거는 뭐 정리해야 건물도 좀 깨끗하게 네. 돼 있다며 팔아보려고. 매매하는데도 네.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 안에서의 색깔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종부세 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종부세가 딱 9억이 찼는데 15억까지는 종부세 세율이 크지 않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타산이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늘려나간다.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올해 재산세 아파트 좀 빼고 요거 물건에서는 재산세 한 얼마 냈어요? 재산세 그렇게 얼마 안 되던데. 그렇죠. 얼마 안 되죠. 아파트 재산세가 100만 원이 아파트는 좀 넘고 뺄게요. 그거 빼고 한 100만 원? 근데 재산세가 안 나온 내 물건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그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나오니까 그죠. 한 1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다 100만 원 정도면은 합쳐서. 그게 좀 오피스텔 비싸.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하나에. 맞아. 근데 어떤 거는 뭐 5만 원도 나오고 뭐 빌라 조그만 예. 거는 되게 싸요. 빌라들은 보통 싸요. 빌라들은 맞아, 맞아, 많아야 맞아. 뭐 한 10만 원? 오피스텔 비싸면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 나오더라고요. 재산세.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그죠. 드는데 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또 걱정스러운 세금 중에 하나가 재산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종부세라고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도 기존의 아파트 큰 덩치 물건도 있고 그리고 개인 명의로 빌라를 늘려가다 보니까 우리 종부세 기준이 다주택자 기준은 9억 초과가 되면 요 넘는 부분에서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9억을 넘는 한 15억까지는 이 초반 구간은 세율이 부담스럽지 않다. 네. 그래서 선생님 방향 잡은 거는 종부세가 15억까지는 우선은 늘려가자.
가자. 예. 그리고 중간중간 팔면서 가면은 그게 큰 부담은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린 거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잘 알겠지만 임대사업자 네. 통해서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9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또 거기서 선생님 아마 부딪히는 것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파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맞아요.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종부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오피스텔은 빠지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아니요. 오피스텔 다 전입신고 하라 그러거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요,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종부세 기준에서 주택으로 잡힌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담당 지자체에 주거용으로 내겠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 것 같기도 그래서 했어요. 그걸 뭘 보면 되냐면요, 아까 제가 재산세 물어봤잖아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냐 상가분으로 나오냐를 확인하면 돼요. 지금 오피스텔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내릴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피스텔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종부세에서 조금 한켠에서 좀 채워놓고 생각을 하는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취득세 중과를 당할까봐 오피스텔 때문에. 제가 최근에 주택에서 1억 초과를 하나 받았는데, 그때 취득세 낼 때 그 취득세 담당자가 내 물건을 쭉 뽑더라고. 그 사람이 되게 막 한숨 쉬면서 이거 너무 많다고. 1억, 근데 내게 1억 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거의 뭐 한 40개 중에 1억 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때 오피스텔이 안 나오던데? 그건 아예 리스트업에 없었어. 제가 근데 세무사랑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세무사는 오피스텔이건 주택으로 쓰면 나올 수 있다,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론상하고 실무에서 하는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실제로 취득세 부과할 때 봤는데 거기서는 안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만 그랬던 거라기보다 좀 확인을 해봤어요. 교육생분들,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이 취득세 종부세에서 포함되는지를 실무에서 반영시키는 담당자를 저는 못 봤어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세무사 중에서도 국세 담당하는 사람이랑 지방세 담당하는 사람 또 업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근데- 몰라요. 근데 그 세무사 뭐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잖아. 그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취득세 담당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취득세 담당자한테 법령 갖고 가서 이거 조항 이렇게 됐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담당자도 모르는데 그 취득세를 다뤄보지 않은 세무사가 100% 맞을 거는 의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해본 사람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아까 내용 증명 보낸 거 안에서도 이론상으로 말하는 거랑 또 내가 실제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피스텔이랑 취득세랑은 전혀 상관없고 종부세랑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도, 선생님도 종부세 예민한데 나도 예민한 사람 아니야? 그럼 나도 종부세 나왔겠지, 나도. 그래서 파는 거를 생각하다 보면 뭐 임대사업자는 좀 불편한 거는 맞는데, 저는 그 생각이 좀 아예 없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저는 종부세를 합산 배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렵게 취득한 물건을 파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성향상.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딴 것도 좀 해보고 싶고, MPL, GPL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GPL은 뭐예요? MPL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GPL은 개인 대부업 약간 이런 느낌인. 근저당 빌려주는 권자 거. 같은 근저당 거야? 권자. MPL은 아예 통으로 건물을 잡아서 한 방에 나중에 회수하는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MPL은 유동화회사랑 협상해가지고 근저당권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GPL은 아예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부업? 예. 그럼 근데 이유를 엄청 맥스 20%인가? 뭐 근데 그렇게까지는 확은 안 채우겠지만 굉장히 뭐 10% 이상 보유를 받고 부동산 담보로 하는 거니까 담보만 확실히 잡으면은. 그렇죠. 우리는 또 배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아니까 유리하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보통 그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육생. 보통 GPL로 현금으로 만들고 MPL까지 넘어가시는 게 약간 코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부만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요. 그건 또 돈이 있어야 또 하니까. 선생님이랑 잘 어울려요. 이거는 이제 월세 한 1,000만 원 유지하면서 시세 차익도 하고 시세 차익 보면서 여기에 돈 파생 남는 거 상품에 GPL, 해당하는. MPL도 좀 해보고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GPL에 대해서는 한번 좀 해보고 저 좀 알려줘요, 선생님. 어렵다는 얘기도 뭐 쉬운 게 없겠죠. 한번 공부 한번 해보려고. 그럼 뭐 선생님이 한 거는 쉬웠어. 네. 가만히 앉아 있는. 근데 사실 주택 이런 거 오피스텔 빌라의 투자가 사실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물건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접근을 저는 왜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결국에 아까 세금 그리고 대출, 세금은 진짜 걱정할 게 안 되긴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맞아요. 괜찮다라고 맞아요. 하는 근데 거지. 제 친구들도 다 저한테 물어봐. 그렇게 사면 세금 괜찮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봤기 때문에 음. 그 장벽이 없어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양도세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1가구 1주택에 뭔가 획기적인 네. 거, 그리고 보통 내가 청약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청약에 사람들하고는 계속 기다리는 애들을.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쨌든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진입 장벽 덕분에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도 그만큼 해보니까 13채를 해보고 월세가 650에 순월세를 550 만들어 보니까 또 다른 방향들이 NPL과 GPL이라는 것도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분명히 지금 들어요. 제 머릿속에는 거의 한 750이거든요. 금방 나갈 거니까. 아, 그렇지. 이제 곧 이 영상이 올라올 때 이미 한 750. 그 나머지 두 채도 나갈 거라고 생각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대출도 없는 거니까 이제 순월세가 650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1년 반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투자한 내용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투자했던 노하우 그리고 삶의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뭐 또 물어볼 거 있어요 혹시? 그리고 뭐 선생님 알아서 좀 잘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매도 같이 하면서 하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목현동에 올해 초인가 매도하신 분도 있어요.